우선 제가 이 주제로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어서 오세요 수학 가게입니다라는 책을 읽다가 이 책에서 그 실생활의 문제를 이 죄수의 딜레마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걸 보고 그 이외에 이 딜레마를 사용해서 그 해결한 예시가 있는지 그리고 이 딜레마를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내용은 죄수의 딜레마라는 일종의 게임 이론입니다. 우선 저는 그 연구 동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게임 이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죄수의 딜레마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주제로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어서 오세요 수학 가게입니다라는 책을 읽다가 이 책에서 그 실생활의 문제를 이 죄수의 딜레마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걸 보고 그 이외에 이 딜레마를 사용해서 그 해결한 예시가 있는지 그리고 이 딜레마를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게임 이론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게임 이론은 그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결정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 게임의 결과가 한 행위자의 행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보통 게임은 내가 뭔가를 한다고 물론 나의 행위가 그 결과에 영향을 좀 주겠지만 그 일방적으로 결정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 결정의 상호 의존성이라는 특성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나 혼자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일방적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이론인 만큼 그 이론이 성립되려면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합니다. 일단 각 경기자는 그 모두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즉 자신의 이익을 무조건적으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기수적 효용 함수라고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쉽게 표기하면 나만의 만족도 그래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은 그 게임을 규정하는 모든 규칙들은 게임에 참가하는 경기자들이 모두 알아야 돼요. 그리고 누가 이득을 얻는지 누가 손해를 본지도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게임 이론에서 다루는 게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2인 영합 게임이고 두 번째는 2인 비영합 게임입니다. 그 영어 공부를 조금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 영합 게임에 대해서 아실 수도 있는데 이 영합 게임에서 0은 숫자 0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에서 누가 이득을 얻으면 반드시 누군가가 손해를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축구를 한다고 치면은 A와 B팀이 경기를 한다고 치면 만약에 A가 5승 1패를 했다. 그러면 B는 무조건 1승 5패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2인 비영합 게임인데 2인 비영합 게임은 비정의상 상호 이익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A랑 B가 모두 이익을 얻는 것도 가능하고 A랑 B가 모두 손해를 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전에 그 둘 다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행위를 하자라고 합의를 하면은 둘 다 이득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합의가 규칙적으로 허용된 거를 협조 게임이라고 하고 이 협조가 금지된 게임을 비협조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죄수의 딜레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은 2인 비영합 게임이자 비협조 게임입니다. 자, 이 딜레마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책을 좀 참고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두 남자가 강도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어요. 근데 강도를 했다는 증거는 있는데 살인 쪽은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자백이 필요한데 둘 다 자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조하던 경관이 용의자들에게 자백을 하면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얘기했죠. 여기서 보시면 플레이어 1과 플레이어 2가 있고 컨페스가 자백이란 뜻입니다. 자, 플레이어 1과 플레이어 2 이 두 사람이 모두 자백을 하면 형량을 6년씩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1이 자백을 하고 2가 묵비를 하면 A는 바로 석방. 근데 B는 10년.
근데 만약에 A가 묵비를 하고 B가 자백을 하면 A가 10년형을 받고 B는 묵비를 받습니다. B는 석방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A랑 B가 둘 다 묵비를 하면 둘 다 1년씩밖에 안 받는 거죠. 근데 이 딜레마는 결국 둘 다 묵비를 하면 1년밖에 안 받는데 결국 이 1년밖에 안 받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자백을 한다는 게 이 딜레마의 요점입니다. 왜 자백을 하느냐? 그 요점은 둘을 다른 방에 가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협조 게임이기 때문에 딜레마가 발생한다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자, 이 플레이어 1이 저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플레이어 2가 이제 우리 반 반장 태환이라고 하면은 자, 만약에 태환이가 모진 고문 끝에 자백을 했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자백을 하면 6년을 받고 묵비를 하면 10년을 받는 거죠. 그럼 무조건 자백을 하는 게 이득인 거죠. 근데 만약에 저랑 태환이가 진심으로 신뢰를 하는 관계라 치면은 태환이가 부인을 하면 묵비를 하면 저는 묵비를 하면 1년을 살아야 되는데 자백을 하면 바로 풀려납니다.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백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게 저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태환이 입장에서도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결국 둘 다 자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러한 게임 이론은 그 실생활에서 경제학, 행정학, 정치, 외교학, 생물학, 철학 이런 데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코시국에 굉장히 어울리는 예시죠. 이 방역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게임 이론을 이용하는 그 예시를 가져왔어요. 자, 여기서는 수동이라는 사람과 술이라는 두 사람 존재입니다. 그리고 서로 전염병에 걸렸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이 각 행위자는 협력을 하거나 배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협력은 마스크를 쓰는 거고, 배신은 마스크를 안 쓰는 거죠. 그리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마스크를 만약에 착용을 하면 이 마스크를 사는데 비용 그리고 불편함이 있겠죠. 하지만 병은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마스크를 착용 안 하면 편하지만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죄수의 딜레마를 그대로 대입해보면 만약에 수동이 협력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동이 마스크를 쓰면 수리는 배신하는 것이 더 많은 이득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안 쓰고도 질병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수동이 배신을 하면 그 마스크를 안 쓰면 이때 역시 배신하는 것이 더 많은 이득을 얻게 됩니다. 마스크를 써봤자 손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결국 파국이죠. 자, 그러면 개인이 협력을 선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협력, 마스크를 쓰는 게 마스크를 안 쓰는 것보다 이득이 될 때 합리적인 개인은 마스크를 쓰겠죠. 여기서 보면 마스크 착용률이 특정 비율보다 아래에 있으면 협력을 선택한 사람들은 자기 보호라는 이득만 얻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체 인구 중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그 특정 비율을 넘어서면 모두가 집단 방역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예방하는 거에서 이제 집단 예방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마스크 착용자는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자는 이 착용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최대 이득을 얻는다는 거죠. 반면에 마스크 미착용자는 사회적 압력의 크기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마스크를 썼을 때의 불편함과 비용보다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크다면 마스크를 쓰는 선택이 더 이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스크 착용 비율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적 압력과 개인적 손해를 수치화하는 방식은 다양하겠지만 마스크 미착용자가 받는 사회적 압력의 수준을 마스크 착용자가 받는 개인적 손해보다 더 세게 조정하면 마스크를 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이 딜레마를 조사하면서 느낀 점은 이 죄수의 딜레마를 알고만 있었는데 조사해 보니까 이게 되게 여러 방면에서 쓰인다는 게 되게 인상 깊었고, 그리고 이게 한마디로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마스크 착용에도 쓰이잖아요. 만약에 수학이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사례를 발견했다는 게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치킨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